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8% 시대가 현실이 됩니다. 한은의 기습적인 인상 신호에 시장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버티면 내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영끌로 집을 산 내 동료도 대출 있는 김대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일이라며 방관하던 내 통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기존의 적금이나 무작정 아끼는 재테크 방식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은행과 시장은 절대 우리의 자산을 알아서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머니 멘탈을 리셋하면 이 위기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 영상 끝에서 금리 폭등기를 기회로 바꿀 확실한 무기를 드립니다. 이번 금리 인상의 가장 큰 폭탄은 바로 변동금리 차주들입니다. 5년 전 영끌로 집을 샀던 내 동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혼합형 금리 만기가 끝나며 이자가 폭등하기 시작하니까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벌써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얼어붙었어도 시장 금리는 먼저 폭주하고 있죠. 6개월 변동금리를 선택했던 차주들은 매달 비명을 지릅니다. 당장 7월 금통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돈줄이 마르고 있어요.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액수를 보면 한숨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잔인한 현실을 회피하는 순간 내 자산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리겠지라는 낙관론은 지금 가장 위험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매파적 태도를 굳혔습니다. 시장의 예측을 뒤엎는 연속적인 금리 인상 시그널이 켜졌죠. 대출금을 무작정 유지하며 버티는 방식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은행은 절대로 차주의 사정을 기다려주거나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대출 금리가 먼저 오르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저금리 환상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주체는 오직 나 자신의 냉정한 판단뿐입니다. 철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당장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합니다. 금리 폭등의 타격은 내 통장 가장 깊숙한 곳부터 시작됩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와 이자는 무섭게 치솟고 있으니까요. 통계상 가계이자 비용은 이미 6.6%나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이 통째로 잘려나간 셈이죠. 매달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통장은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숨만 쉬어도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예전처럼 쓰면서 저축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터질 지출 구멍을 냉정하게 찾아내 막아야 합니다. 통장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시작입니다. 당장 이자를 아끼려고 선택한 변동금리가 덫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고정금리 선택 비중은 무려 13%포인트나 급락했죠. 눈앞에 낮은 금리에 속아 변동금리로 몰린 차주가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이 선택이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6개월마다 갱신되는 대출 이자는 내 통장을 서서히 옥죄어 옵니다.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지 밤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와 금리 격차를 냉정하게 비교해 봐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선택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도태되니까요. 대출 구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만의 생존 타이밍을 잡으세요. 금리 인상의 파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먼저 덮칩니다. 대출 금리가 겨우 0.25%포인트만 올라도 치명적입니다. 전체 자영업자가 추가로 짊어져야 할 이자만 무려 1.8조 원이죠. 매출은 줄어드는데 이자, 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이미 대기업의 레벨을 넘어섰습니다. 돈줄이 마른 기업들은 가장 먼저 고용과 비용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내수 침체의 화살은 직장인인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내 지갑이 무사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깨부숴야 합니다. 시장의 거대한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내 소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파편은 부동산 시장을 극단적인 양극화로 몰고 갑니다. 수도권 중심지는 규제로 묶여도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죠. 하지만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미분양의 늪에 빠졌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이미 6만 5천 호를 흘러스쳐 넘어섰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준공후 미분양이 3만 호에 육박한다는 사실이죠. 다 지어진 새 아파트가 통째로 유령 도시처럼 비어있는 겁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분양 수요는 얼어붙고 건설사 비용은 폭등합니다. 이제 자산을 바라볼 때 무조건적인 우상향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시장의 차가운 단면을 직시하는 눈을 길러야
내 돈을 지킵니다. 정부가 결국 구제해 주겠지라는 기대는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정부의 보완책은 전방위 유동성 공급이 절대 아니니까요. 물가를 잡으면서 돈을 풀면 정책 효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번 지원은 철저하게 취약계층 선별 관리에 맞춰질 겁니다. 안심전환 대출이나 세출 발기금 같은 정책도 기준이 까다롭죠. 일반 직장인인 우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내 대출 구조는 내 힘으로 점검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정부의 달콤한 구제책만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각자 도생의 정신이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오지만 부자는 이 시기에 움직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 현금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질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고금리를 버텨낸 자산은 다음 상승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요. 지금 해야 할 일은 내 자산의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채를 통제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준을 세우세요. 멘탈을 리셋하는 순간 금리 폭등은 축복으로 변합니다.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마지막 생존 무기를 공개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30대 직장인을 위한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내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타이밍을 즉시 계산하세요. 중도 상환 수수료보다 미래 이자가 크다면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지출 구조를 뜯어 고쳐 처분 가능 소득을 확보하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막는 것만으로도 이자 폭등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취약차주 지원 조건을 선별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킵니다. 단단한 머니 멘탈만 있다면 금리 폭등기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김대리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부자의 길로 당장 시작합시다.